부여해 법. 자, 오늘은 국회의원들 한번 좀 법이요. 공격하고. 네. 지금 현재 네. 쓰레기가 될 법이 몇 개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쓰레기가 될 법이라는 거는 이제 곧 폐기가 되거나. 그렇죠. 네. 없어질 법. 11,760개. 그건 좀 많네요. 오늘 네. 날짜로요. 네. 그런데 그 기준은 뭡니까? 쓰레기가 될 법의 기준. 폐기 예정. 그러니까 지금 계류 중인데요. 이제 자동 폐기가 자동 되는 거네요. 폐기. 네. 통과가 안 되고. 예. 네. 정말 많이 발의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는 몇 개 발의했나가 업적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나야 됩니다. 당연하죠. 몇 개가 통과됐느냐, 요걸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 그거는 말이죠. 여야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서 그런지 이거는 지금 협상 테이블만 차렸다 하면은 뭐 30분 있다가 그냥 결렬되고 1시간 있다가 결렬되고. 우리가 법법이니까요. 네. 감정을 빼요. 네. 흥분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법은 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법으로 갑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룰을 네. 정해야 되는데요. 그 룰이 이 해 말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수표가 돼요. 지금까지 있는 모든 건 다 네. 없어져요. 그럼 위헌 판결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선거구별로 네.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와 그렇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 사이에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위헌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네. 위헌이 됐어요. 그럼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네. 12월 31일이 지나고 나면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 4월 총선 못 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대로 해야겠죠. 그 위헌이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네. 룰이 없어요. 네. 또 15일까지 예비 후보 15일날 예비 후보 등록이잖아요. 네. 그럼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선거구가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비 후보가 선거구가 없는데 등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31일날 법이 바뀐다. 네. 선거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존의 국회의원들한테는 유리해요. 지명도가 있으니까. 100% 정치 유리하죠. 신인들한테는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죠. 일부러 안 하는 거다. 지연작전 쓰는 거다. 박사님, 우리가 방송 찍을 때 말 조심해야 돼요. 아까 그런 혐의를 받는다 해도 별로 뭐 할 말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럼 전 더 얘기할게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네. 근데 설마가 사람 잡거든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대법원은 선거구의 인구수가 제일 적은 데랑 제일 큰 데랑 3배가 차이 나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말하자면은 그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네. 그러면 사람 적은 데서 뽑힌 분의 발언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2대1로 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 사실 2대1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1대1로 해야지. 1대1로. 근데 그런 걸 다 빼더라도 일단 좋아요. 일단은 15일까지 네. 예비 후보 15일날 예비 후보 등록인데 등록을 하고 난 뒤에 31일이 되면 그게 다 공수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가지 문제네요. 예비 후보들, 특히 정치 신인들이 불리하다. 네. 두 번째는 법이 없는데 선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룰이 없는데 뭘 할 네.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란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요. 본회의, 임시회의, 거기다가 선거구 획정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산 통과될 때 보셨어요? 그것도 항상 법정 시한 넘겨서. 이번에는 48분 넘겼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48분 넘긴 거는 법을 어겼다는 건데. 그래도 자랑하잖아요. 네. 자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 중에서 소방관의 처우에 관한 법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 아니죠. 깜빡했대요. 그러니까 지역구 예산 챙기는 건 절대 깜빡 안 하고. 예산안이 네. 올라갔는데 그 예산안을 제출했던 의원이 한 소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게 빠진 줄 몰랐어요. 그거 누굽니까, 그거? 이름을 까먹었어요. 진짜로. 나중에 실명 공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소방관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좌절을 했죠. 좌절하죠. 선거구 획정 안 하고 있죠. 네. 할 의지 없어 보이죠. 지금 그러면 15일인데 깜깜이에요. 깜깜이.
그렇네요. 아니 12월 말이래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전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나온다 저기서 나온다 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그러게요. 뭐 출판기념회를 하네, 뭐 사무실을 개소했네. 아니 조윤선 의원이 뭐 서초구에서 나온다. 네. 그 도대체 뭘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분구가 안 되나?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아니 분구가 안 되는 걸로 그냥 자체 확정된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하죠. 근데 보면 해운대에 누가 네. 나온다, 서초구에 누가 나온다, 또 무슨 저기 어디야 아니, 중구에 누가 나온다 네. 하는데요. 아니, 저는 뭐 개인들이 뭐 나오겠다고 의사 표명하는 거야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민주국가에서. 거기다가 갑자기 네. 뭐 용태론 음.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더라고. 왜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지? 험지론. 네? 험지론. 험한 데로 가서 싸워라. 네. 네. 저는 그냥 사지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될 때 가서 붙어라. 네. 근데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근데 그건 누가 정하냐고요. 용태론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전략공천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 당일날 5년 연속 한국에 거주한 경우만 네. 이제 네. 피선거권을 네. 주잖아요. 물론 중간에 공무 출장 갔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또 다 네. 거주 네. 기간으로 네. 인정을 해줍니다만,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그냥 이른바 뭐 투표 전날이라도, 그러니까 이사하면 후보 등록 전이라도 이사해서 어디 상가에라도 주소 옮겨놓으면 그 지역구 출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지역의 대표냐 이거죠. 그건 철새 도래지.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도 지역구는 뭐 해당 지역구에 5년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든지. 왜요?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제 처의 아버지의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학교가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얘기 따지면 하잖아요. 뭐 저는 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데 다 연고권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통선거구로 해서 가든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주소지를 이전했습니다. 그거 참 얍실하잖아요. 그 사람에겐 자질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되고요. 아, 그게 후보자만 이사하는 게 아니고요. 지지자들도 같이 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거권을 가지려고요? 요새는 몇백 표 차이로 접전 양상을 보이는 지역구가 많으니까 한 표가 아쉬운 거죠. 아니 그렇게 황당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Why not? 박사님 그게 진짜 가능해요? 가능해요. 야 낫네 네. 낫어. 그거는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만 무슨 관악구 구청장 배쟁탈 조기축구 선수권 대회. 네.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웃겨요? 관악구 구청장. 그러니까 송파 구청장배 무슨 조기축구 네. 선수권 대회 네. 이런 거 하면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위장전입하죠. 이기려고. 진짜? 네. 얼마나 진지한데요, 조기축구. 박사님 근데 저는 그건 네.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열정이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룰이 어떤지 모르는데 이 조기축구 회장배는 45세 이상이 청년부예요. 그리고 선수였던 사람,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팀에서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였던 사람은 네. 어떤 경우든지 50세 전에는 뛸 수 없어요. 네. 그 대법원에 가서 나이를 바꿔. 그거 진짜예요? 네, 내가 중학교 때 좀 학교에서 남아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 조기 축구를 나가려고 나이를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2, 3년 꿇어서 내가 원래 호적 나이보다 2살인가 3살 적게 돼 있으니 이걸 바꿔달라. 그리고 옛날 증명사진 뭐 이런 거 내가지고, 그리고 뭐 은행이 아니라 병원에 가면 이렇게 뭐 연령 측정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몰라요. 이거를 이제 그 선수를 스카우트 하려는 조기축구단에서 이 검사 비용을 내줘가지고. 네. 갑자기 이 얘기 듣고 보니까요. 선거구 획정 안 하고 버티는 건 뭐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요. 조기축구도 이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훨씬 더 걸린 게 많잖아요. 그냥 버티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12월 말까지 버텨서 선거구 획정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구에서 몇 명 뽑을 건지 비례대표 몇 명인지도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전혀 확정이 네. 안 됐어요. 네.
일단 헌법에는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 인원수는 맞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헌법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비례대표 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농어촌 쪽으로 확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비례수는 줄어들고 농어촌은 확대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야당이 분당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건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 아니죠. 네. 그것도 법적인 거죠. 당명을 또 바꾼대요. 당명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를 빼자는 거 아니에요? 당명에서. 그런데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같이 공동인데 네. 어딜 가려고 하느냐. 근데 저는 그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공동이라고 하는데 딴 때는 찬밥 신세. 네. 법적으로 봤을 때요. 당명을 바꾸는 것도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아니 아니 선관위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정치연합이라고 써여있는 모든 걸 다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스티커도 다 바꿔야죠. 박사님 이게 돈이 기업 CI CI나 대학교 UI 뭐 로고 바꾸고 이러면 돈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당은 더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죠? 그거는 말은 당비라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국민 돈이죠. 그거는 이제 그 정당에 주는 국고 보조금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쓰겠죠. 그러니까 그 돈은 누구 돈이냐고. 그것도 뭐 세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그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게 당명인가요? 당명은 사실은 오래 가야 좋은데. 네. 저는 이렇게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을, 국가의 돈을 쓸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특권은 안 내려놓고 네. 특권은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에요. 세비 3% 올리다가 네. 국민 여론이 싸늘하니까 갑자기 반납했죠. 네. 싸늘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올렸겠죠. 올렸죠. 더 올렸겠죠. 이번에요. 5%로. 모든 돈이 다 동결이었는데요. 네. 오른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공기업. 그것도 사실 세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당명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거구도 획정해야 되고요. 진짜 필요한 우리나라 예산을 좀 더 신경을 쓰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썼어야 되는데 그 열정을 당명 바꾸는데도 쓰려고 하니까 과연 이게 과연 잘 굴러갈까 걱정이 됩니다. 자, 마무리 질문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네. 무야 하면서 있는 그대로 굴러갈 것 같아요. 그 위헌이잖아요. 위원인데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선거구대로 만약에 선거를 한다. 그럼 이론상 국민들이 위헌 소송 내가지고 선거 자체를 다 무효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네요. 또 마지막 날. 네. 갑자기 네. 졸속 처리하겠네요. 그게 31일이 시한입니까? 31일이 지나면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요. 뭐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선거구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이 네. 유지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위헌이니까요. 네. 방금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힌다고 해도 그렇죠. 이론상은 위헌 소송. 근데 이론상으로 네. 30일 날 바꾸겠네요. 30일이나 31일 날. 31일 날 밤 11시에 바꾸겠네요. 네. 10분 만에. 10분 만에. 네. 네. 엊그제도요. 20분간 회동했어요. 만나자마자 헤어졌죠. 예. 네. 왜 받는 줄 아세요? 왜요? 얼굴 보려고. 알겠습니다. 네. 자, 법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과연 저희의 예측대로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12월 31일 심야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처리할 것인지. 그럼 바꾸는 내용은 어떨까 또 예언 한번 해볼까요? 네. 뻔하겠죠. 농어촌 주겠죠. 네. 비례대표 조금 한 4석 줄이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개별 선거구의 요 부분을 어디로 붙이고 요게 이제 쟁점이 될 겁니다. 그건 나눠 먹으니까 우리가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각자 개인들이 이제 몸싸움 벌이는 사태가 올 겁니다. 용병이 없어요. 네. 싸울 용병이. 하여튼 지켜보시죠. 지켜봅시다. 알겠습니다. 보고 다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